통기타와 호소력 짙은 목소리로 10대부터 중년층에 이르기까지 사랑을 받아오던 가수 김광석 씨가 돌연 숨졌습니다. 지난 한 달 사이 김성재, 서지원 씨에 이어서 3명째 발생한 인기 가수의 죽음입니다. 김은혜 기자입니다. 1996년 1월 1일 서지현 씨가 자살하고 나서 5일 있다가 바로 1월 6일 가수 김광석 씨가 자살을 하게 됩니다. 근데 이게 굉장히 논란이 됐던 이유가 지금까지도, 그때도 있었지만 지금까지도 김광석이 자살을 한 게 아니다, 타살이라는 의혹이 계속해서 제기가 됩니다. 왜냐면은 김광석 누나들이 이제 항상 김광석이 부모보다 먼저 가는 자식만큼 불효는 없다라고 늘 말하고 다녔대요. 그러니까 누나들 입장에서는 김광석이 절대 자살했을 리가 없다, 그렇게 항상 말하고 다니던 친구인데 부모보다 먼저 죽는다? 그거는 있을 수가 없다라고 얘기를 했고, 또 친구들 입장에서도 김광석이 절대 자살을 할 만한 사람이 아니다, 뭐 그런 기미조차도 안 보였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어떤 일이었는지 잘 모르죠, 루머니까. 자, 이것들은 심층적인 거고, 이제 좀 더 물증적인 그 증거들이 뭐가 있었냐면요, 그걸 그 이상호 기자가 막 DC 인사이드 이런 데서 막 인터뷰도 하고 계속해서 이제 취재를 하고 있다고 하는데, 그 타사 의혹의 단서들이 무엇이냐면요, 자, 첫 번째는요, 자살 현장에 의자 혹은 받침대가 없었다고 합니다. 이것이 왜 중요하냐면 김광석이 전깃줄에 목 매달고 자살했대요. 근데 그 이제 목을 매러 올라가려면은 의자로 이제 발을 딛고 올라가야 되잖아요. 근데 의자는커녕 그 발 디딜 만한 그런 발받침대? 그걸로 쓰일 만한 도구들이 아무것도 없었다고 해요. 그래서 그럼 뭐 어떻게 올라가냐, 뭐 턱걸이 해서 올라갔냐, 모르죠. 그건 나도 모르지. 어쨌든 그 자살 현장에 의자나 뭐 발 받침대가 없었다라는 것이 타살 의혹의 첫 번째 이유로 제기가 됩니다. 두 번째, 유서가 없었다. 유서가 없는 게 왜 중요하냐? 아니 뭐 자살하는데 뭐 유서 안 쓰고 자살할 수도 있지 않냐? 근데 김광석이 늘 메모하는 습관이 있었다고 합니다. 뭐 일일이 뭐 다 무슨 일들을 뭐 기록하나 봐요. 뭐 자신한테 있었던 일들을, 그리고 자기 생각들을. 뭐 그러기 때문에 그 엄청난 명곡의 좋은 가사들이 이렇게 써졌겠죠, 김광석을 통해서. 근데 김광석이 자살을 하는 데 있어서 뭐 유서는커녕 자살을 암시할 만한 메모를 쓰지 않았다. 그거는 김광석 성격상 이제 말이 안 된다라는 것 때문에 그 타살 의혹의 두 번째 이유가 됩니다. 세 번째, 우울증. 김광석이 죽고 나서 이제 김광석이 그때 아내가 그렇게 얘기를 해요. 김광석이 우울증이 있었고 사람들이랑 잘 어울리지 않았다. 그리고 같이 불교 방송을 하던 여기자랑 불륜 관계였는데, 그 여기자가 유학을 가게 되자 김광석이 우울증에 걸렸다, 그래서 자살한 것 같다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김광석이 병원에서 우울증 판정을 받은 적이 없고 그런 진단서도 없고, 친구들 이야기를 들어보면은 김광석 그때 전혀 우울하지 않았다, 굉장히 밝고 활발한 친구였다, 그 시절 그 전날까지. 왜냐면은 그때 알리바이가 어떻게 되냐면요, 그 친구들이랑 술을 마셔요. 김광석이 새벽 12시까지 술을 마시고 12시 반에 귀가를 하게 됩니다. 집에 돌아와서 부인이랑 새벽 3시까지 술을 마시고 새벽 4시 반에 시체로 발견이 되는데,
여기 이상한 점이 그 마지막까지 함께 있었던 사람이 그때 아내고 또 첫 번째 목격자도 아내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때 그 아내가 죽였다라는 말을 굉장히 많이 했어요. 루머가. 지금도 그렇죠. 지금도 그렇게 얘기가 있죠. 계속해서 나온 얘기가 또 뭐냐면요. 이 김광석이 이제 이혼을 그 전부터 생각을 했나봐요. 아내랑 같이 이혼을 할 것 같았나봐. 그래서 이제 죽기 전에, 이혼하기 전에죠. 그 이혼하기 전에 자기의 저작권 권리를, 모든 권리를 자신의 아버지한테 다 넘깁니다. 다 양도를 합니다. 다 양도를 했는데 김광석이 죽고 나니까 아내가 그럼 나한테도 저작권 권리가 있지 않을까라는 식으로 해가지고 법정에 가요. 그 다음에 김광석 아버지랑 이제 막 싸우죠. 법정 저작권 권리를 가지고. 근데 법원에서는 김광석 아버지의 손을 들어줍니다. 왜냐면은 그 김광석이 이렇게 그 이미 얘기를 했잖아. 아버지한테 권리를 다 넘긴다고 뭐 그렇게 얘기했으니까 뭐 당연히 뭐 어떻게 할 수가 없겠죠. 그렇게 해서 2008년까지 김광석 아버지가 그 저작권을 모두 관리를 했는데 아버지께서 이제 늙으셔가지고 돌아가시게 돼요. 돌아가시기 전에 그 저작권 권리를 손녀딸에게 넘겨요. 그 김광석 딸이죠. 근데 여기서 문제가 뭐 어떻게 생기냐면요. 그 딸의 권리는 또 그 어머니한테 있잖아요. 부모한테 있잖아요. 그래서 그 권리가 부모한테로 돌아가는데 김광석은 이제 죽었으니까 세상에 없으니까 아내에게로 돌아갑니다. 그래서 지금도 김광석 모든 노래의 저작권을 그, 그 아내분이 가지고 있어요. 글쎄요. 그러면 뭐 아내가 죽인 건가? 아니면 혹은 뭐 다른 뭐 음모론 같은 것이 있느냐? 잘 모르겠어요. 근데 근데 중요한 거는 만약에 김광석이 지금도 살아 있었다면은 얼마나 대단한 가수가 되어 있을지 그걸 또 생각해 봅니다. 한 어느 정도까지 됐을까? 누구? 지금 뭐 대한민국의 유명한 가수들 레전드라고 불리는 가수들 또 누구 있죠? 누구? 조용필 정도? 조용필? 조용필? 조용필이랑 근데 느낌이 좀 많이 다르지. 조용필은 이제 조용필보다는 김광석이 좀 더 서정적인 그런 노래를 많이 불렀죠. 그 명곡들 뭐가 있었냐? 김광석의 뭐 사랑했지만 먼지가 되어 뭐 서른쯤에 이등병의 편지 또 뭐 있었죠? 어느 노부부 60대 노부부 그죠? 어느 60대 노부부 이야기. 그래서 이런 명곡들이 있었는데 이것들이 지금 리메이크가 돼도 젊은 사람들 사이에서도 굉장히 좋은 노래로 자리 잡고 있죠. 그죠? 이게 리메이크가 돼도 음이랑 가사가 바뀌지 않아도 이렇게 인기가 많아요. 조용필 명곡들도 많죠. 조용필도 뭐 단발머리 있었고 뭐 여행을 떠나요, 신라면제로의 표범, 뭐 돌아와요 부산항해, 창밖의 여자, 뭐 별의 그 굉장히 좋은 노래, 당연히 레전드, 엄청난 레전드죠. 근데 느낌이 많이 다르다는 거야. 김광석은 좀 더 서정적이고 이제 가사들이 이제 가슴을 이렇게 가슴을 이렇게 툭툭 이렇게 쳐주는 그런 느낌의 그 노래들을 많이 불렀기 때문에 다른 느낌의 레전드가 되지 않았을까. 이문세? 이문세? 그지, 이문세랑 약간 좀 비슷한 느낌으로 레전드 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어쨌든 김광석 1996년 1월 6일 날 자살을 하게 됩니다.